여기 한국인 남자와 사랑에 빠져 한국으로 시집을 온 한 30대 우크라이나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향에 살고 있는 쌍둥이 언니에게 절망적인 일이 발생하는데요. 얼마 후 한국으로 온 언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과연 그녀의 가족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나갔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집안을 부양하셨어요. 쌍둥이 언니 카타리나와 저는 언제나 함께였고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서로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그런 부모님을 돕기 위해 언니 카타리나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주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한국에서 한 남자가 여행을 왔습니다. 한국인 성민이라는 남자였어요. 그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민은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운 자연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민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성민은 매우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끌리게 되었어요. 성민과의 대화는 항상 즐거웠고 그는 제가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민과 저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성민은 저에게 한국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죠. 하지만 가족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저에게도 매우 큰 결심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민은 제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한국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과 행동에 저는 점점 더 마음이 열렸고 결국 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민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가족들, 특히 쌍둥이 언니 카타리나와의 이별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였기에 그녀를 떠난다는 것은 마치 내 반쪽을 잃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해 이 결정을 내렸고 언니도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 전혀 다른 문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언제나 저를 옆에서 지켜주었고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저를 격려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점차 한국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가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성민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해 주었고 저를 가족으로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성민의 어머니는 저를 마치 친딸처럼 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종종 언니와 영상통화를 하며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묻고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언니의 머리에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언제나 든든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제가 언니를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과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언니가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때 저의 남편 성민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이리나 언니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받게 하자.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니 분명히 언니를 도울 수 있을 거야.
그의 제안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그 길만이 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언니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조차 큰 도전이었습니다. 성민은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처리하며 언니가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언니가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성민과 함께 공항에 나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언니는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고, 언니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억지로 누르고 있던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언니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민은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언니를 한국으로 데려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은 한국의 여러 병원과 연락을 취하며 언니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언니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성민은 언니를 최고의 암 전문의가 있는 아산병원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언니는 곧바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한국의 의료진들은 매우 따뜻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대해주었습니다. 의사들은 언니의 상태를 신중하게 살피며 그녀가 앞으로 받아야 할 치료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워 보였지만 의료진들의 친절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언니를 위해 병원에서는 통역사를 배치해 주었고, 덕분에 우리는 언어적인 장벽 없이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녀의 머리에 있는 종양이 꽤나 크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며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성민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니를 믿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언니의 병실은 작은 방이었지만 병원 측에서 최선을 다해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려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의 직원들과 친해지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특히 간호사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언니를 돌봐주었고, 언니가 불안해할 때마다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국과의 차이를 느끼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병원비가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의료비가 합리적이었고 병원 시설도 훨씬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의 의료진들이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우크라이나의 의료 시스템 격차에 대해 크게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언니는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날 밤은 저에게 있어 가장 길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병원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언니는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의 작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병원의 의료진들이 언니를 잘 돌봐주었고, 언니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고, 의료진들도 회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수술의 위험성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고, 언니는 수술 전날 밤 눈물을 흘리며 저와 성민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일이나 성민 씨. 만약 내가 이 수술을 잘 넘기지 못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언니는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두 사람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성민과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언니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적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카타리나 씨는 지금 회복실로 옮겨지고 있으니까 곧 깨어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한국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회복실로 옮겨지고 곧바로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언니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언니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병원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언니의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고
간호사들은 언니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니는 퇴원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병원을 떠나기 전 의료진들에게 온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의료진들은 미소를 지으며 언니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퇴원 후 이제 언니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헌신적인 치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언니는 한국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제게 다가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이리나, 우리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게 어때? 언니의 제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성민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처음에는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늙고 몸도 약한데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걱정을 표현하셨지만 언니와 저는 한국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으로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순간 멀리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부모님에게 달려가 그들을 꽉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도 언니와 저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민도 부모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성민의 따뜻한 말에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의 회복과 함께 부모님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렇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는 본 적이 없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우리 가족에게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언니는 빠르게 회복하며 다시 건강한 삶을 찾아갔고, 부모님도 이제는 안심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민의 헌신과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는 저를 또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과 용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언니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 속에서 한국과 한국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간호사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모님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성민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성민 씨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저의 가족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우리 가족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리나와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마조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다니 축하한다는 말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과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채널이 작아서 나중에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